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투자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173페이지입니다. 3절 투자안에 대한 선택이 있다. 그죠? 자, 이건 크게 두 개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1번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효율적 투자 전선. 즉,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는요, 큰 2번부터 해서 D장 178, 179, 그 다음에 181, 2. 여기까지가 뭐냐, 전부 다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매년 딱 한 개 시험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앞 시간에 뭐 있는가? 앞 시간에 사실 좀 내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용 많은데 이 내용은 반드시 그 두 개 중에 시험 나온다 생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제목이 현재 뭐라 되어 있습니까? 투자안에 대한 선택 방법이 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최선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식인데, 지금부터 이제 큰 틀을 제가 먼저 설명하고 있죠. 거기 있는 내용을 따라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요. 최선의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그죠? 그 두 가지 방식이 뭐 있냐? 투자 선택 방법은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평균 분산 원리란 게 있어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요 두 개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평균 분산 원리는 얘는 기본 전제가 있죠. 투자할 때 항상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뭐 있습니까?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 뭐냐? 곧 이게 평균 분산원리랍니다. 즉, 이 말은 항상 투자할 때 A와 B가 있으면 A만 A, B만 B, 딱 한 곳에 자금을 몰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 말 뜻이 뭐냐? 자금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산 투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은 딱 한 곳에 집중 투자할 것이고, 거꾸로 포트폴리오 뭐 있습니까?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요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건물 등을 투자할 때 이제 쭉 각각 있는 건물마다 뭐 있습니까? 수익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 현재 A란 투자 대상과 B란 투자 대상이 있으면요, 이때 각각 있는 투자 대상마다 장래 예상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알아보니까요, A는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근데 B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12%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했으면 당연히 수익률 자체를 봤을 때 높은 B를 선택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투자 대상이 A는 은행이고 B가 주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고민되는 거 사실은. 그죠? 왜 그러냐? 이 말 아닙니까? 위험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위험 정도를 고려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A에 대한 위험이 현재 4%고 반대로 뭐 있어? B에 대한 위험이 2%라면 그럼 당연히 위험이 낮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수익은 높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무조건 B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있죠. 이렇게 되지 않고 거꾸로 A는 위험이 2%고 B는 위험이 4%면 이때는 뭐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진짜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있는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여러 개 중에 선택할 때 좋은 걸 선택하되 항상 뭐 있습니까? 위험과 수익을 둘 다 고려해서 어쨌든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는데 이 선택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평균 분산 원리하고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두 개 있더라. 이렇게 문제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실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란 대상은요. 갑은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현재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고 이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 있습니까? 편차. 앞으로 편차 쓰면 이건 무조건 위험이다 생각하시라고요. 얘가 10%고 이게 12%인 경우. 편차를 보니까요. 얘가 현재 4%고 이게 2%입니다. A는.
값은요. 근데 얼음 보니까 뭐인가 하면요. 이와 같이 A와 B가 있는데, 예, 기대 수익률과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위험이 있는데, 똑같이 수익은 10%, 12%인데 위험은 A가 2%, B가 4%면 어느 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문제요.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평균 분산 원리는 항상 기본 취지 뭐라 했습니까?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투자한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을 뭐 선택합니까? 높은 B를 할 거 아니에요. 위험적인 측면 뭐 선택하겠습니까? 낮은 B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요 경우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선택을 뭡니까? 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 요 평균이 뭐냐? 이게 곧 기대 수익입니다. 요 분산이 뭐냐? 곧 이게 위험이거든요. 근데 월 같은 경우 보니까 수익은 10%, 12%니까 높은 B를 선택할 거냐. 위험적인 측면은 뭐 있습니까? 낮은 A를 선택할 겁니까? 그죠? 그러면요.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수익은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만 선택하게 되는데 얘는 보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B를 하겠지만 위험적인 측면 A를 하다 보니까 이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평균 분산론 기본 취지는 딱 한 곳만 투자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선택을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의 뭐라 합니까? 오류다라고 쓴답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냐 물었을 때 이 대책은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알고 있으면요. 이런 나중에 문제풀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취지는 요게 이제 기본 취지를 아시면서 본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 가장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보니까요. 이렇게 나 있더죠. 평균 분산 원리. 얘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자, 이런 조건이 주어지겠죠. 현재 보니까 기대 수익률과 여기 있는 분산 평균 변제가 있는데 이때 평균 분산 원리 따라 선택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보니까요. 분명히 투자 대한 A는 A가 기대 수익은 14%, B는 뭐 있습니까? 12%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수익이 높은 뭐 있습니까? A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분산적인 측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같은 말이 표준 편차 같은 말이 위험입니다. 위험은 항상 뭐 있습니까? 낮은 걸 선택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도 위험도 보니까 A가 더 우수하다 보니까 투자자는 선택할 수 있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A를 선택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이와 같은 경우 보니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선택할까 묻는 건데 수익적인 측면을 보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A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위험적인 측면은 현재 뭐 있습니까? 다시 제가 말 잘못했네. 1번 같은 측면은 뭐야? 수익은 A고 위험은 같으면 당연히 이건 A 선택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수익은 현재 A고 위험 뭐 있습니까? 이게 낮은 A가 선택될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 있습니까? 우수 관계 선호한 방식은 A와 B 뭐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당연히 A를 선택할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갑니다. 자, 수익적인 측면을 뭐 선택하겠습니까? 14%인 요건 뭐요? A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위험적인 측면이죠. 표준 편차 분산은 당연히 낮은 뭐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B를 선택할 것이다.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익적인 측면은 A지만 위험적인 측면은 B니까 따라서 이 말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가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다. 이걸 뭐라 하죠? 다른 말로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다라고 쓴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의미 있죠. 3호의 경우 투자자의 선호의 자. 근데 중요한 이겁니다. 뭐라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이 두 개요. 첫 번째 평균 분산 원리의 오류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때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서 투자 선택은 달라진다. 요거 답이 된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위험을 더 선호할 때 또는 아니면 저기 뭐 있습니까? 안전성을 더 선호할 때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할 수 있고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결국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도 답은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런 내용은 좀 기억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이렇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대책의 포트폴리오다. 자, 그러면요. 이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 진짜 많거든요. 많은데 이미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묻거든요. 무조건 뭐 있습니다. 딱 두 개. 왜 할 것인가? 목적 반드시 하셔야 돼. 두 번째, 어떨 때, 원래 목적인 겁니다. 위험을 많이 제거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어떨 때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할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 상관계수. 상관계수에 있습니다.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은 꼭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결국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겠다. 이게 포트폴리오죠. 따라서 이걸 왜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히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여러분들은 절대 뭐 있습니까?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걸 꼭 아시라고요. 이 지문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다시 할게요.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자, 일단 이거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기 체계란 말과 비체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거 파악할 목적인데 항상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뭐 있습니까? 예,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거,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말은 조심하라고요. 우리 보통 있죠. 여기 있는 시험 중에 체계란 말과 비체계하면 거의 대부분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정답이. 근데 조심할 건 체계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체계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어진다. 이 말을 꼭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체계적 위험이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온다. 이런 말이 말듯이. 예? 거꾸로 뭐 있으면 비체계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체계란 것은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온다 이 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이 위험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비체계는 내가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봐서 분석만 잘하면 뭐 이런 위험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반드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있다 없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때 보니까 개념 파악했을 때 항상 체계란 것은요.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가지고 뭐라냐? 곧 이게 체계입니다. 거꾸로 비체계는 뭐 있습니까? 예,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이 되어진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푸는 방식 이거요. 시장이란 말만 나오면 전부 다 이건 체계예요. 거꾸로 개별이란 말 나오면 이게 전 비체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동네에 보니까 A란 상가 건물과 B란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A란 상가와 B는 둘 다 뭐 있으면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러면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A는 금리는 고정돼 있고 B는 금리 올라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뭐 있으면 금리에 대해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면요. 금리 둘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장에서 야기되는 위험은 모든 부동산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위험이다 보니까 이건 반드시 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거꾸로 개별 부동산마다 즉 A란 부동산과 B가 있을 때 만약 A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던 건물이고 B는 부실공사랍니다. 이거 분석만 잘하면 피할 수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다른 말로 비체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좋다.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체계는 말했습니까?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반드시 내가 손을 보니까 이건 절대 제거 못한다고. 그죠?
그러나 B측에는 뭐 있습니까? 분석만 잘하면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거 방식이 뭐냐? 곧 그게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다시 합니다.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그죠? 안정된 결합 효능을 얻어서 항상 어떤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체계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넘어가 보니까 두 번째. 좋다. 그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데 무조건 분산 투자 투자 대상이 많다 해서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냐? 그건 아니더라 분명히. 그럼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주는 게 뭐냐? 상관계수를 가지고 판단한답니다. 자, 이게 원래 통계다 보니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상관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관성, 유관성, 관련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땅값이 더 큰 영향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뭐 있습니까? 이런 펜 같은 게 훨씬 더 이 아파트 분양가에 더 큰 영향 주겠습니까? 그렇죠. 토지 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은 이 아파트 분양가와 아주 밀접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상관관계가 보통 0.8 넘습니다. 근데 이런 거하고 아파트 분양가 크게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이제 어떨 때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파악할 목적이에요. 자, 일단 제가 미리 보면 상관계수 값은 크기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제가 있죠. 뭐라 할 건가 하면요. 상관계수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 것은 그냥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조금만 이해하면 사실 암기하지 않더라도 문제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자, 잠시 우리 아까 이거 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포트폴리오 쉽게 말해서 만약에 A와 B가 있습니다. 이때 기대 수익이 12%고 여기 10%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여기 같이 여기 기대 수익이고 여기 위험은 4%, 여기 현재 2%면요. 다시 4%, 2%면요. 이럴 땐 수익은 뭐 하겠습니까? A 할 거 아니에요. 위험은 B 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분명히 뭐 있습니까? 투자 대상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저기 있는 평균 분산을 따라서 선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 포트폴리오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수익률만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자금을 갖다 A와 B에다가 어떻게 투자하는가 하면요. A한테 자금을 20%, B한테 80%, 내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A한테 40%, B한테 60% 이렇게 자금을 분산 투자해보면요. 분명히 가장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대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얘가 50대 50, 네 번째는 뭐 있습니까? 얘가 보니까 네 번째는 80대 이렇게 20 이렇게 자금을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하면 분명히 수익이 나오는데 자 이때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분명히 앞에 있거든요. 포트는 뭐 있습니까? 안정된 결합 편익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요. 자, A에 대한 기대 수익이 얼마요? 이게 12%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B에 대한 기대 수익이 얼마? 10% 아닙니까? 이렇게 곱해주는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수익이 제일 높은 걸 선택한다 이겁니다. 이게 둘 다 합친다 결합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 내용이 처음 하는 분은 이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 자꾸 들어보시면요. 이 내용을 갖다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이 얼마 되냐? 요게 2.4가 돼요. 요게 8% 될 거 아닙니까? 합치면 10.4%. 요건 뭐 4.8% 되고 요 값이 뭐 있습니까? 6%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보니까 10.8%. 그죠? 얘는 보니까 현재 이게 6% 될 것이고 얘가 5%입니까? 그래서 이건 11%.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9.26%죠? 요건 2%입니까? 그래서 11.6% 이렇게 나왔네. 따라서 이 말이죠.
아니 두 개의 결합은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익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기서 동시에 같이 볼 게 뭐냐? 위험도 산출합니다 하는데 위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뭐 결합해서 가장 높은 수익 또 위험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 곧 그게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가 되어진다. 말 뜻이 그겁니다. 자, 일단 그 말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할 거요. 이제 지금 할 게 뭐냐? 이거 할 겁니다.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뭐냐? 이럴 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인 게 뭐고 마이너스 1인 게 뭐냐? 또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적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 파악할 목적이요. 자, 잘 보시 이제. 이런 게 상관이 납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자, 옛날에 보니까 어떤 집안에 장사하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자식이 2명 있는데, 갑이란 집안은 보니까요, A란 자식과 B는 둘 다 우산 장사를 하고 있다면, 우산 장사. 이거보다 이게 낫겠네. 자, 우리 현실과 서로 접목시켜서, 이런 거요. 현실과 서로 접목시키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있죠.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입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내가 한여름인데 무엇을 팔 것인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싸고 있는 중이에요. 짐을 싸는데 자 일단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어. 한여름인데 그래서 A라는 친구는 보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A는 짐을 꾸는데 우산을 갖다가 50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한여름이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선풍기 할게요. 이를 갖다 50개를 꾸렸습니다. 근데 B라는 친구는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내일 아침에 날씨는 더운데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우산 50개를 뿌리고 있죠. 그 다음에 장화. 이 장화를 비옷 할까요? 비옷을 갖다 뭐 있습니까? 50개를 이렇게 쌌답니다. 싸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걸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물건 팔 목적인데 이럴 때 훨씬 더 유리한 사람은 A입니까? B입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비가 오면은 우산 다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선풍기는 전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여기 있는 B는 둘 다 팔리겠죠. 그죠? 그러나 날씨가 굉장히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산은 전혀 안 팔릴 것이고 선풍기 다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여기 있는 우산과 뭐 있습니까? 이 비옷은 전혀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얘는 한 개는 무조건 수익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는 좀 적겠지만 이렇게 서로 뭐 있습니까? 상반돼 있는 이게 훨씬 더 수익 안정성 있는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보니까 수익이 어떤 날 기분 더럽게 좋고 어떤 날 기분 굉장히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덜쭉날쭉하는 이런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이 안정성 있는 게 A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수익이 반대 방향 가는 게 이게 뭐냐? 상관계수가 결국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마이너스 1. 반대로 뭐 있으면 수익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 이런 게 뭐냐?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럼 대충 파악하셔야 돼요. 아, 내가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는데 자금을 뭐 분산 투자할 때 뭐 있습니까? 성격이 같은 이런 데 움직이면 결국은 그만큼 뭐 있습니까? 내가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크고 이익 볼은 크다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반대되는 어떤 이 케이스가 있으면 그만큼 내가 훨씬 더 안정성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상관계수예요. 자, 상관계수의 크기가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수익률이 여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수익률이 반대 방향 움직이는 게 뭐냐고 이게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걸 이제 개념 파악했으면요. 뭐를 지금 할 목적인가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0.5가 있을 때, 마이너스 0.5가 있을 때 과연 어떨 때 위험을 훨씬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실제 상관계수는 통계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부 제가 이걸 어떤 예를 드는가요? 물컵에 있는 물의 온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자, 현재 보니까 A란 물컵과 B란 물컵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다섯 번째 있습니다. 어쨌든 물의 온도는 A는 무조건 30도가 된다. 30도가 물 온도 A란 물컵이
근데 B란 물컵은 물의 온도가 30도고 얘는 물의 온도가 15도고 얘는 0도이고 마이너스 15도고 얘는 마이너스 뭐 있습니까? 30도가 된다 할게요. 자, 일단 요걸 수익률을 본다면요. 요 같은 방향 똑같은 값이다, 그죠? 요걸 말하는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요건 반대죠. 온도죠. 플러스 30도, 마이너스 30도니까 이 반대입니까? 이걸 상관계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게요. 요건 요거에 대한 반화입니까? 이런 걸 0.5도, 즉 0.5다 플러스. 요건 그냥 0이고 얘는 뭐 있으면 반대이면서 반화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0.5 이렇게 하자고요. 이건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물컵에 있는 물을 갖다 이 반반씩해서 물컵에 있는 물 반을 뭐 있습니까? 이제 섞는 거예요, 반반씩. 섞으면 얘는 합치면 얼마 되겠습니까? 예, 요건 30도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그죠? 요 합치면, 자, 또 이런 분 있죠? 이거 합치면 60도 말은 됩니다. 그죠? A란 물컵 반, B란 물컵에 있는 반을 갖다 섞으니까 요건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예, 현재 보니까 22.5도 된다. 플러스 22.5도. 요건 15도 되겠죠? 플러스 15. 요건 뭐 있습니까? 예, 플러스 7.5 될 겁니까? 합쳐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요건 뭐 되겠습니까? 0 되겠네. 그대로 합치면, 단순하게 합치면. 자, 그러면 이때 뭘 보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때 위험을 어느 정도 제거했을 것인가를 봐볼게요. 자, 일단 최초에 있는 물 온도가 얼마예요? 플러스 30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플러스 30, 플러스 30, 이 물 온도가 감소된 게 있습니까? 물 온도가 감소된 걸 가지고 우린 위험이 제거되었다 생각하시라고 생각할 때. 된 거 없죠? 요거 비교하면 결국은 요것만큼 감소한 거 아닙니까? 7.5도. 그죠? 요건 15도 감소한 거 아니에요? 얘는 뭐 있으면 마이너스 22.5도 감소한 거 아닙니까? 요건 예, 전부 다 감소한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이제 결론 갑니다. 이 말의 결론입니다.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이면 두 개가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된 적 있습니까? 없다. 없잖아요, 분명히. 그죠? 과거 온도와 지금 온도 똑같으니까. 근데 반대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이면 위험을 완전 다 제거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플러스 이런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한다. 이거 아시고 마이너스 이런 위험을 완전히 다 제거한다. 이거 아시고요. 제거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맞춰볼 게 뭐 있으면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 0.5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조금 있다는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알 것은 뭐냐? 이럴 때 상관계수를 통해서 위험을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높아야 되면 낮아야 됩니까? 그렇죠. 낮을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요거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안 되면 이거 뒤에 문제 못 푸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상관계수 값은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고 마이너스 1은 수익률이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상관계수의 플러스 1일 때는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할 것이고 거꾸로 마이너스 1은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더라. 그러면서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점점점 위험 제거량이 많아지겠다죠. 또한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꼭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말 보시면서 특히 이거 하셔야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인 경우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럴 때 수익률 움직임 플러스 1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항상 동일한 방향 움직인다. 마이너스 1은 뭐 있습니까? 반대 방향 움직인다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 비체결 위험 보니까 플러스 1은 전혀 제거 못하죠. 그죠?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더라. 요거 아시면서 동시에 같이 볼 게 특징 보셔야 됩니다.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플러스 1만 아니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동시에 볼 게 어떤 위험 제거합니까? 그렇죠. 비체계적 위험 제거할 수 있다. 두 번째,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 말 아셔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러면 거꾸로 상관계수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수익률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 가는 거죠. 그죠? 유사하게 움직임으로, 즉 같은 방향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제거량이 적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 두 개 있어, 두 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 분산 투자 외환이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이니? 비체계적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기억하시고, 절대 체계적 위험 제거할 목적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는 물었을 때 상관계수인데, 플러스 이런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위험 전혀 제거 못하고, 마이너스 이런 반대 방향 수익률 움직이니까 위험 전부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더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는데, 그러나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더라. 요거까지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산 3분법. 자, 이러면 재산 또는 자산 3분법 말 뜻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또는 재산 또는 자산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그게 세 곳에 분산 투자하겠다. 그게 뭐니? 은행과 주식과 부동산 세 개 있구나. 이 세 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게 자산 3분법 또는 재산 3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각각마다 상대적 불리한 게 뭐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은행은 가장 불리한 게 수익성과 안정성과 뭐 있습니까? 황금 중에 가장 불리한 게 수익성이 가장 낮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주식은 가장 불리한 게 뭐냐? 안정성이다. 그죠? 부동산은 가장 불리한 게 환금성이 되어진다. 이건 가볍게 보시고 실제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을 가져 하시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자산 3분법은 반드시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이것만 가지고 최선의 투자를 선택한다. 이 말만큼은 절대, 여러분 절대 쓰지 말아야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재산 3분법은 단지 내가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이것만 가지고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이제 마지막 쭉 가서 올라갑니다. 특징 갑니다. 자, 특징.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이론상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말합니까? 내가 현재 한 곳에 몰빵해서 올 수 있는 위험보다 여러 개 있으면 그만큼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을 때 꼭 기억할 것은요. 각각의 투자 대상 간의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그럼 항상 볼게. 다르기 때문에, 즉 이렇게 써요. 다양하다, 다르기 때문에 써야 되지. 이 말 대신 절대는 뭐 있습니까? 이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 말은 쓰지 마라. 다시 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 각 투자 대상마다 결국은 위험과 분포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또는 이 말 대신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요 말만 쓰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각각 있는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동일하면요. 상관계수 값이 얼마게요? 플러스 1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있지만 플러스 1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항상 상관계수가 반드시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럼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하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왜 가능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자,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건은 서울에 있던 저기 뭐 있습니까? 부산 지역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똑같은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에만 분산하면 절대 이건 위험을 제거 못한다고. 똑같은 거니까. 왜? 똑같은 위험과 똑같은 수익이 있으면 이건 뭐야?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절대 위험 제거 못한다고. 그런데 부동산은요. 30평 아파트가 강남도 있고 부산에 있어. 가격 같습니까?
위험 같습니까? 수익 같습니까?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뭐 때문에 부동성이나 원인 때문에 이런 지역적, 국지적 시장별로 위험과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물건인데 용도가 달라지면요. 즉 같은 이 서울의 종로지구 보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장이 주거, 상업 뭐 있습니까? 상업 중에 사무실, 오피스가 있으면요. 이 세 개 자체가 위험 같습니까? 수익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뭐 있습니까? 위험과 수익이 달라지니까 용도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두 개요. 지역별로 할 수 있고 용도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 밑에 있는 이건 그냥 가볍게 가세요. 개별 투자 대상은 무차별 곡선, 우하행 곡선인데 넘어가죠. 이런 거 나오면 절대 늘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여기 있는 요 위에서 정답 끝난 거 사실은. 그죠? 그 밑에 있는 이건 한 번쯤 들어본 게 있다 생각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시는데 다만 효율적 전선은 뭐 있습니까? 플론트는 우상향 곡선 갖고 있더라. 이거 마시고. 자, 단점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하실 건 특징 중에 2번까지 마시고 나머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단점은 부동산도 분산철 단점이 있더라. 첫 번째 뭐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어지다 보니까 수익률을 보편화, 계량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1억, 5억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같은 거 사실 뭐 있습니까? 뭐 1,000만에 이 분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분할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원래 포트폴리오 기본 전제가 단기 투자 모형이에요. 근데 부동산 뭐 있어 황금성 등의 결여 때문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더라 이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일단 책을 우리 본다면요. 저기 있는 17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현재 중요한 것은요. 중간에 투자안 A, B, C, D, E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평균과 분산이 아래 같이 있다. 요걸 가지고 뭘 하시는가 하면요. 참고로 지배한다는 말은 선호되어진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선호될 것인가 하는 묻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B와 C. 자, B 가볼게요. 투자한 B와 C 보니까 수익률은 둘 다 평균은 곧 뭐, 평균 다른 말로 기대 수익입니다. 수익률 현재 둘 다 30% 아닙니까? 근데 위험적인 측면은 분산적인 측면 뭐 있습니까? B가 4%고, 그 다음에 C가 5%죠. 그러니까 위험이 낮은 B 선택할 겁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쓸 때 뭐라는 거면, 투자한 뭐 B는 투자한 C를 지배한다. 즉, 투자 B가 선호된다. 이렇게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E와 D 볼까요? E와 D. 자, D는 뭐 있으면 수익률 35%, 그 다음에 E는 수익률 40%죠? 당연히 수익이 높은 뭐 있습니까? E를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 즉 위험은 둘 다 7% 같은 거 아닙니까? 이 말은 D와 E를 봤을 때 E는 D를 지배한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훨씬 더 E가 선호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말뜻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2번 효율적 전선 라인들 이런 건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요건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78페이지 보니까요. 자, 거기 있는 맨 위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요런 그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 문제를 좀 제가 풀어드릴게요. 풀어드는데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수익률. 항상 이런 시험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표를 좀 표를 보시는데 여기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밑에 있는 이게 위험 아닙니까? 위험. 그래서 거기 있는 표를 보니까 이렇게 이게 과거에 기출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걸 말하냐 효율적 플론티라는 말 쓴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점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점이 A 그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예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D 그 다음에 이렇게 E가 있거든요. 가끔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험 내는 경우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여기 B가 있네요. 이게 B거죠?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죠. 어느 게 평균 분산을 원했다면 어느 될 것인가? 이런 걸 사실 묻는 거거든요. 묻는다 보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C하고 B 중에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번역하셔야 돼. 현재 여지름 위험 아닙니까? 위험이니까 결국 뭐 있습니까? 이래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표현상에서. 예. 동일한 뭐예요? 동일한 위험 하에서는 수익이 높은 뭐 있습니까? C가 B보다 선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항상 C가 B보다 선호된다. 이 말 아시고. 그럼 A와 B는 보니까 A와 C는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뭐야? 높은 뭐요? 이건 수익 요만큼이죠? 이건 수익 이만큼이니까 수익적인 측면 C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위험적인 측면,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A와 C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없다. 그죠? 또 C와 D는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요거와 요것을 비교했을 때 수익은 D를 하겠지만, 그죠? 위험은 낮은 C 할 거 아니에요. 얘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D와 그 다음에 E 아닙니까? E는 어느 선택이 있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수익적인 측면은 E를 하겠지만 위험적인 측면은 결국은 낮은 D를 할 거니까 그럼 D와 E는 뭐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 이와 같이 A와 C와 D와 E는 여기 효율적 전선이에요. 효율적 전선상에 있는 점들은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없더라. 즉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선택 중에 박스 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마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 178페이지 큰 3번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죠. 그 이론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2번이 뭐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하다. 이유가 뭐냐? 지역별로 유형별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우측에 179페이지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위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이란 말과 비책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피할 수 있냐 없냐 기억하세요. 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게 책이고 피할 수 있는 게 뭐 비책이죠. 그 정도 보시고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네, 동그라미 1번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궁극적 목적이 뭐냐?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할 목적이다. 그죠? 2번 것은 체계적 위험과 제거할 목적이 아니다. 요거 아시고 자, 쭉 가서 뭐 있습니까? 다른 건 그냥 넘어갑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제가 이미 사실 다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거기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시험 낼 수 있죠. 갈로 2번 180페이지 가보니까 맨 위에 이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만약에 시험 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수익률이 기대 수익이 있을 것인가 묻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일단 거기 보니까요. 얘가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마요? 20억과 30억과 50억 아닙니까? 그럼 결국 얘는 총 투자 금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100억 투자한 거죠. 100억. 근데 투자 A안을 보니까요. 20억을 투자했는데 나왔던 수익이 얼마입니까? 12% 아닙니까? 그럼 20억에 12%니까 수익이 얼마요? 2억 4천이지. 그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저기 있는 B안은 보니까 30억에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수익률 10%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 됩니까? 수익은 3억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안은 50억에 뭐 있습니까? 수익이 8%니까 결국 얼마 됩니까? 4억 될까? 4억. 그죠? 자, 요거 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0억에 대해서 이게 9.4억 되겠네? 따라서 얘는 몇 프로입니까? 9.4%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분산 투자니까 전체에 있는 기대 수익은 9.4%. 이런 건 여러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그리고 밑에 있는 거 X8 문제 마찬가지인데 얘도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같은 맥락 그냥 그대로 하세요.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혹시 모르게 이런 계산문 자주 나니까 좀 푸셔야 됩니다. 현재는 있죠. A란 투자 대안과 B와 C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문제 보니까 호황이 될 확률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50%다.
그럼 결국은 현재 호황일 때, 그다음에 불황일 때 있지 않습니까? A는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예요? 6이죠. 불황일 때 얼마 됩니까? 4입니까? 자, 이렇게 써볼게요. B는 뭐 있습니까? 예, 8과 그다음에 얘는 4입니까? 그죠? 그다음에 C는 뭐 있습니까? 얘가 10과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10% 기대 수익이 불황일 때 2%입니까? 근데 여기에 나올 확률이 반반 아니에요? 반반. 반반이면 둘 다 뭐 반반 했으니까 50%. 그죠? 여기서 0.5, 그다음에 0.5 반반이니까 0.5를 50%니까 이렇게 다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0.5.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각 투자 대상에 대한 기대 수익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얼마예요? 3%, 2%니까, 그러니까 A는 현재 이럴 때 5%다. B는 요건 뭐 있습니까? 4%, 2%입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현재 뭐 있으면 6%다. C는 보니까 이게 5%, 1%죠? 그래서 얘는 현재 6%다. 맞습니까? 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포트폴리오 자금을 포트폴리오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하면요. 내 전체인 돈 중에 A한테 어떻게 20% 투자하고 B한테 30% 투자하고 C한테 뭐 있습니까? 50% 투자한다. 0.5. 따라서 이건 1 나올 것이 이건 1.8 나올 것이고,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예, 3 나오겠네. 그죠? 0.5니까. 합치면 좀 얼마 됩니까? 5.8% 되어진다. 이게 뭐냐? 거기 있는 내용을 묻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1페이지 거기 있는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은 꽤 많지만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밑에 핵심 정리 있죠? 그런 것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큰 2번 상관계수 판단사리인데 이건 과학에 기출된 문제지만 지금 하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분산 원리하고 포트폴리오 있다. 평균 분산 원리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 투자한다. 반대로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는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다. 왜 하니? 비체계적 위험 제거를 목적이다. 어떨 때 위험을 많이 제거할 수 있냐? 상관계수 가지고 판단하시라. 상관계수 값이 높을수록 그만큼 수익률 움직임이 같다 보니까 위험 제거량이 적을 것이고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